1. 가공육과 붉은 고기.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 IARC는 2015년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가공육이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공육이란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살라미, 육포 등 보존과 맛을 위해 염장, 훈제, 발효 등의 과정을 거친 고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들이 문제가 됩니다. 가공육에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 첨가되는데 이들이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니트로사민은 특히 대장암, 위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도 이어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한 붉은 고기는 헤테로고리, 아민 HCA과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PAH 같은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는 고기를 완전히 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붉은 고기는 단백질과 철분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적당량을 섭취하고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며 닭고기나 생선 같은 대안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탄 음식과 고온 조리 음식,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맛있는 향과 맛이 나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탄 음식에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앞서 언급한 헤테로고리 아민 HCA과 다원방향족 탄화수소 PAH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DNA를 손상시켜 암 발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기를 직화로 구울 때 기름이 불에 떨어지면서 연기가 발생하고 이 연기가 고기에 스며들면서 PAH가 형성됩니다. 또한 고기의 단백질이 고온에 노출되면 HCA가 만들어집니다. 튀김 음식도 문제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칩 같은 고온에서 튀긴 탄수화물 식품에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체에도 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게 탄 부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식빵을 토스트할 때도 너무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는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탄 부분은 제거한 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찜, 삶기, 저온 조리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과도한 소금과 짠 음식.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배가 넘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식문화가 위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위 점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만성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음식, 장아찌, 젓갈, 절임 채소 등이 문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위암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은 또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위암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김치, 된장, 간장 등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건강에 좋은 면도 있지만 소금 함량이 높다는 점에서 적당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고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식재료를 선택하며 국물 음식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4. 술과 알코올. 알코올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안전한 음주량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소량이라도 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최소 7가지 이상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분해될 때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주요 발암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DNA를 손상시키고 세포 재생을 방해합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을 함께하면 암 발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알코올이 담배의 발암물질이 체내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 알코올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한 잔의 술도 유방암 위험을 약 710%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간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만성적인 음주는 지방간, 간경화를 거쳐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간암 발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 음주 문화가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음주를 최소화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마셔야 한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5.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과도한 설탕 섭취는 간접적으로 암 위험을 높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인 빵, 흰쌀, 단 음료수, 과자, 케이크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여 암세포의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 섭취는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그 자체로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식도암, 신장암, 췌장암 등 여러 암의 위험 요인입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 따르면 비만은 흡연 다음으로 중요한 암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탄산음료와 같은 단 음료수는 큰 문제입니다. 액체 형태의 당분은 더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지 못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의 단 음료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비만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과 음료수를 피하고 과일로 단맛을 대체하며 통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초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은 산업적으로 제조된 식품으로 여러 첨가물과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을 말합니다. 라면, 냉동식품, 인스턴트 식품, 스낵, 시리얼, 탄산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연구들은 초가공식품 섭취와 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10% 증가할 때마다 전체 암 발생 위험이 12%, 유방암 위험이 11% 증가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의 문제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높은 칼로리와 낮은 영양가로 비만을 유발합니다. 둘째, 방부제, 착색제, 유화제 등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포장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의 BPA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컵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고 트랜스 지방을 함유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7.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주로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수소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를 사용한 빵, 과자, 케이크, 크래커, 튀김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춰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이러한 만성염증은 암 발생의 토양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후 여성에서 트랜스 지방 섭취와 유방암 사이의 연관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가공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닝, 경화유라는 표시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8. 곰팡이 독소 오염 식품.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주로 땅콩, 옥수수, 곡물, 견과류 등에서 발견됩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B형 간염 바이러스와 함께 작용하면 간암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한국은 간염 유병률이 높은 나라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곰팡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따라서 견과류나 곡물을 보관할 때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곰팡이 핀 부분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곰팡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빵이나 과일에 곰팡이가 피었다면 전체를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 농산물의 경우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선한 국내산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인공 감미료의 논란.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없어 다이어트 식품이나 음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공 감미료의 발암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비군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발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일부 인공 감미료가 암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인체에서의 명확한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릴 수 있으며 단맛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켜 결국 더 많은 당분을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연식품으로 단맛을 즐기는 것입니다. 과일, 꿀, 메이플 시럽 등을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인공 감미료보다 낫습니다. 10. 살충제와 농약 잔류 농산물. 농산물에 남아있는 살충제와 농약도 우려 대상입니다. 일부 농약은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딸기, 시금치,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등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을 섭취할 때는 철저히 씻어야 합니다. 유기농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농산물은 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 농약 잔류 위험이 낮습니다. 농산물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고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껍질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껍질을 벗겨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